지금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전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우선 좀 전에 있었던 우리 김영 특보님의 입당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지난 일주일을 지켜보시면서 앞으로 5년을 이끌어 나갈 대통령 적임자가 누구인지 아마 이미 확인을 다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는 방문하는 지역마다 새로운 희망을 선물해드렸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약속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4강을 이끌었던 히딩크 감독의 어퍼컷 세레머니처럼 대한민국을 다시 세계 선두로 견인할 강인한 면모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후보의 일주일은 참 보기에도 안쓰러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네거티브, 마타도어, 편가르기로 일관했고 또 어떤 경우는 윤석열 후보 따라하기에 바빴습니다. 심지어 허경영 후보를 따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AI 윤석열 비난하다가 AI 이재명 만들고 마스크 안 쓴다고 공격하더니 본인도 벗었습니다. 우리 후보 세레머니 비난하더니 본인은 허경영 발차기에 송판 격파까지 하고 있습니다. 70년대 시골 장터도 아니고 같이 대선을 치르기가 낯뜨거울 정도입니다. 호남에 대한 진정성과 국민통합 의지도 두 후보가 너무도 달랐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 광주에서 복합 쇼핑몰을 비롯해 호남 발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공약들을 내놓았습니다. 대구에서는 호남이 잘 되는 것이 영남이 잘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라는 역대급 명연설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호남 가기 바쁘게 박정희 대통령 정권 폐악으로 지역감정 불을 지피더니 광주에 신천지 많다, 복합 쇼핑몰은 극우 파퓰리즘이라는 등 말 그대로 아무 말 대잔치로 초지일관했습니다. 그의 유세장에서는 왕명을 거역하면 삼족을 멸한다는 시대착오적인 망언까지도 등장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께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조급하더라도 최소한의 품격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신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거운동 일주일만으로도 이만큼 국민을 피곤하게 만드는 후보가 앞으로 5년을 대한민국을 이끌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하고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희망과 비전을 드리는 깨끗한 선거운동을 끝까지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의 편파적인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 당시 내로남불은 물론 운임, 위선, 거짓말 등의 단어까지도 정권을 연상시킨다면서 사용을 불허했던 선관위가 우리 후보를 음해하기 위해서는 주술 신천지 같은 유언비어 사용을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면서 허가했습니다. 한마디로 선택적인 편파적인 자유보장이고 노골적인 편들기입니다. 급기야 광주에서는 우리 윤석열 후보만 쏙 빼놓고 선거 벽보를 붙이는 황당무계한 불법행위까지 등장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반칙만 일삼는 선수를 보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나는데 심판까지 편파적이면 국민들이 용납하시겠습니까? 선관위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 없도록 이번 대선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보았듯이 심판의 편파 판정을 이겨내는 길은 선수의 실력과 국민의 단합된 의지입니다. 한 번 편파 판정이 벌어졌을 때 우리 국민 모두가 뜨겁게 일어서는 모습을 보이자 더 이상의 편파 판정은 사라졌고 실력 있는 우리 선수들이 당당하게 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선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마음으로 감시자가 되어주신다면 반드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날씨가 무척 추울 것이라는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선거운동 현장에서의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고 특히 우리 현수막이나 유세 차량이 국민들께 불편함을 초래하는 일이 없는지 당협별로 각별히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조경태 직능본부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입니다. 며칠 전에 선거벽부에 윤석열 후보만 쏙 뺀 이 벽보가 등장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 단순한 실수라고 하는데, 아니 1, 2, 3, 4번으로 이어서 2번이 빠졌는데 이게 실수라 할 수 있습니까? 이 초등학생도 이런 실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이 강주 지역인데요. 이 해당되는 그 선관위 담당 국장과 담당 책임자는 엄히 문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히 문책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 국회에서 이 진상조사를 통해서 저는 엄하게 꾸짖어야 된다. 국민의 목소리로 꾸짖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이 정권이 불리하다 보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 탈법, 금권, 관권, 온갖 부정한 방식으로 우리 국민의 소중한 주권인 이 투표를 방해하거나 또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염려하고 계십니다. 국민 여러분, 이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사전투표 반드시 우리가 잘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일어나는 그 투표함 역시도 철저하게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불법 부정선거 감시 단원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지켜내므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공정과 상식, 정의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꼭 소중한 투표를 한 표 한 표를 잘 지켜내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윤재욱 선거대책 부본부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경기도 순회동 민주당 후보 자택 옆집에 대한 국민적 의혹의 문을 민주당은 스스로 열 것을 촉구합니다. 성남시 순회동 모아파트 2402호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2020년 8월 보증금 9억 5천만 원에 전세 계약한 60평대 규모 2층은 합숙소입니다. 고가의 공공기관 합숙소 임점도 석연찮지만 바로 옆집이 이재명 후보가 사는 집이라는 것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합숙소는 일반적으로 사무실과 가까운 곳에 마련하는 것이 상식인데도 24km나 떨어진 곳에 얻은 것도, 그것도 도지사 자택 바로 옆에 얻은 것은 극히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 공사 직원들의 합숙소에 대한 총괄 책임자였던 경영기획본부장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과 도지사 시절에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자택이 어디인지 몰랐다, 우연이라고 발뺌하고 이 후보 또한 옆집이 공사 직원들 합숙소인 줄 몰랐다고 하는데 이를 납득할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싶은 심정은 이해하지만 합숙소의 용도에 대한 의혹만 짙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거론되는 의혹마다 거짓 해명으로 일관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지 않는다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고 잘못을 사죄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야당 후보에 대한 흑색 선전과 거짓 프레임 만들기가 목불인견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어제 무속과 신천지의 나라를 맡기겠습니다 라는 피켓을 들고 교회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라고 각 지역위원회에 공문으로 지시한 바 있습니다. 실제 일부 지역위원회는 이같이 어처구니 없는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윤 후보와 신천지와의 연관성을 조작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민주당 현역
의원 54명은 심지어 손동작까지 신천지 교주와 유사하다고 기자회견까지 하였으니 실소를 금치 못할 지경입니다. 현역 국회의원 한 사람은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김건희 대표의 전시회에서 무속인이 축사했다는 허무맹랑한 사실까지 조작하여 무속인 프레임 만들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처방합니다. 민주당의 선거 전략에는 궁색한 무속과 신천지밖에 없는 것입니까? 선거 승리를 위해 터무니없는 사실을 조작하는 네거티브에 집중하기보다는 정정당당하게 정책과 미래 비전 경쟁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 다음으로 박대출 유세본부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우선 공식 선거운동 첫 주 유세 활동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3대 성과로는 타 후보 진영에서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지만은 저희 경우에는 무사고 유세를 진행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안전 유세를 이어가겠습니다. 둘째로는 우리 후보의 자신감 넘치는 연설, 그리고 국민 연설은 청년 연설은 확대로 언론의 호평을 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열기로 초반 주도권을 장악했고 그 불길이 수도권과 호남 지역으로 확산 중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첫 주의 동선과 관련해서는 교차형 전국 유세 행진으로 6개 권역을 완주를 다 했습니다. 경부선 라인, 내륙선 라인으로 구분되는 모든 라인을 후보께서 강행군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T자형, 특히 T자형 무대에 대한 이 호감도, 열기가 대단히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이 언론으로부터는 정권 심판과 경제 대통령이라는 구도가 형성되고 특히 어퍼컷 세레머니에 대한 호의적 반응이라고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어퍼컷 세레머니는 우리 후보가 국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유세 브랜드로서 이제는 안착이 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장 열기에서는 저희들은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래서 주도권을 선점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주도권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유세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세 현장마다 일부 지역, 특히 아침 일찍 진행되거나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500명 이상의 대규모 군정이 형성되었고 특히 진주에서는 현지 경찰이 비공식으로 추산하는 인원이 3만 명에 이르는 등 그런 인파들이 많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세 횟수에서도 저희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횟수는 총 5일간 27회 유세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17회였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우리의 경우에는 5.4회 유세를 진행한 반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3.4회에 불과했다. 그렇지만은 이 초반의 이 강행군으로 인해서 피로가 누적되는 점을 또 감안하고 또 이번 주에는 TV 토론회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해서 유세 일정을 좀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유세 관련해서 이슈는 저희들 선점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퍼컷 세레머니는 특히 발차기 세레머니라는 상대 후보의 따라가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T자형 무대도 상대 진영 측에서 따라하기 설치를 시작했고 또 특히 슬로건의 경우에는 국민이 키운 윤석열과 경기도가 키운 이재명이라는 대비되는 구호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번 주에도 또 우리 원팀이 다시 승리를 다짐해가는 그런 집중 유세를 해나갈 수 있도록 원팀 어퍼컷 세레머니를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유세 전략을 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둘둘데이입니다.
2022년 2월 22일 22시는 2번의 날로 둘둘대로 정했고 이에 따라서 온라인 배너 광고라든지 그런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온 국민들이 이의 물결로 전국이 도배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